안녕하세요, 봉입니다. 네,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. 와우, 지금 기온이 영하 6도 정도 됩니다. 영하 6도에서 한 7도 정도. 다소 좀 쌀쌀하고요. 좀 추운 날씨죠. 그 다음에 영상 한 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. 오늘 어제보다는 일교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지금 바람은 그렇게 불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은 날씨이긴 한데,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 보통 수준. 딱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이제 날씨네요. 좋다고도 하기 어렵고, 그렇다고 이거 좀 너무 나쁜 날씨다 라고 하기도 그렇고, 어중간한 날씨. 이런 날일수록 또 건강에 유의를 하고요. 또 머지않아 이번 주 일요일이죠.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. 참 생각해보면 명절을 여러 번 이렇게 우리는 지나쳤는데요. 설이랑 추석이 있는데 보통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?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.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둘이 비슷하긴 한데, 설은 특별히 세배를 하잖아요. 막 어른들한테 세배를 해가지고 세뱃돈을 받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설이 좀 더 좋았던 거 아닌가. 심지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설에는 한복도 입었어요. 저 같은 경우 되게 꼬맹이 시절에 한복 입고 이렇게 큰 집에 가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곤 했죠. 큰 집에 할머니가 계셨거든요. 할머니가 집안에서 이제 가장 또 어른이고 이러셨기 때문에, 물론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. 다만 추석 때는 한복을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사이즈 면에서 보면은 추석보다는 설이 좀 더 사이즈가 좀 크지 않았나. 명절 자체의 사이즈.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그 액수도 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,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다고 해서 추석은 무시하지 못하면서요. 무시할 순 없죠. 똑같이 같은 인물들이 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그 인물들은 항상 이제 손을 벌릴 수 있는 인물. 어떤 의미에서는 추석은 더 효율적이기까지 했죠. 용돈을 받는 측면에서. 설은 세뱃돈이라고 하지만 추석은 세배할 필요가 없었죠. 그냥 인사만 이렇게 드리면 바로 세뱃돈이 아니고 그냥 용돈이 주어지곤 했습니다. 그 점이 나름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, 약간 이런 생각을 생각해볼까 하게 되네요. 그때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는 날이 있다니. 1년에 2번. 되게 어렸을 때는, 저 같은 경우 제 한 80년대 이럴 때는 그렇게 세뱃돈 액수가 많지가 않았어요. 심지어는 그때 진짜 많이 주면은 10,000원, 보통은 한 5,000원. 적게 주는 분들,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, 막내 삼촌 뭐 이런 분들은 막 1,000원도 주고 그랬어요. 1,000원. 1,000원 주면은, 그 당시에 1,000원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
와 이거 이런 돈을 주시다니 이래야 되는데, 근데 워낙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5,000원 이상 주고 이러니까 애기에 이거밖에 안 줘, 약간 이런 생각. 근데 알고 보면 큰 돈이에요. 1,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죠. 100원짜리 과자들도 많았기 때문에. 당시 홈런볼이 3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. 지금 홈런볼 얼마일까요? 한 1,500원, 한 2,000원 이쯤 하지 않나요? 하나에. 워낙에 이제 과자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옛날에는 이제 300원으로 홈런볼 하나 사 먹으면 정말 행복하던 그럴 때가 있었죠. 근데 그 다음이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. 제 명절 같은 경우에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용돈을 받았으면은, 세뱃돈이든 용돈을 받았으면은, 자, 좀 뛰어가겠습니다. 네, 자, 뛰어갔습니다. 네. 자, 방송을 방해하는 할머니를 또, 저 할머니는 진짜 이쯤 되면 상대가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. 그렇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머니한테 받았던 용돈은 전부 다 상납을 했던 상납이란 표현,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당시 엄마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, 엄마한테 맡겨놔라, 이거 다 돌려주겠다, 엄마가 보관만 해줄게, 너 보관 잘 못하니까 엄마가 은행에다가 보관해줄게 라는 감언이설로 돈을 달라고 해요.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당시에 나는 엄마가 이거를 맡아뒀다가 돌려줄게 해서 엄마한테 돈을 맡긴 게 아니고, 당시에 저는 그냥 어머니한테 돈을 그냥 드렸던 겁니다. 못 받을 줄 알고 그냥 드렸어요. 그러니까 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드렸던 거죠. 그러면은 어머니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고, 사실은 나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죠. 사실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사거나 뭐 경험하거나 해보지 않은 것도 그 이유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자율적으로 알아서 막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지 못했어요. 다 막 허락을 받고, 장난감 뭐 하나를 사더라도 수중에 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지를 못했어요. 워낙에 어머니의 경제가 심했죠. 그건 사면 안 된다, 그거 안 사준다.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하나 들여놓기가 좀 어려웠죠.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좀 자녀 교육을 망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경제관념을 거꾸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스스로 뭔가를 좀 큰 거라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,
좀 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. 우리 규제를 보면 정부의 규제 있잖아요. 마치 그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규제 중에 포지티브 규제가 있고 네거티브 규제가 있습니다. 포지티브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뜻이죠.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포지티브 규제는 할 수 있는 거를 늘어놓는 거고 네거티브 규제는 할 수 없는 거를 늘어놓는 겁니다. 그럼 둘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경우는 뭘까요? 포지티브일까요? 네거티브일까요? 당연히 네거티브죠. 할 수 없는 거를 규제를 해놓는 게 할 수 없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만약에 할 수 있는 걸 규제하면 할 수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할 수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, 그만큼 제한이 폭이 큽니다.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포지티브 규제였던 거죠.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어머니의 통제를 따르는 거죠. 어머니는 간혹 한 번씩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뭔가를 내 스스로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지 못하는 환경.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제 스스로 제 좀 유년 시절 어렸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좀 일종의 속박, 일종의 구속, 일종의 굴레 속에 그 어린 꼬맹이가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. 이제서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약간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로 당연히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서야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히 명절 때죠.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내가 받은 그 용돈들, 그 세뱃돈들을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냥 갖다 바치기만 했을까. 차라리 그 돈으로 참 몰래라도 뭔가를 사볼 걸. 몰래 사서 몰래 집 안에다가 좀 숨겨놓고 차라리 놀 걸.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는 이게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들과 속을 터놓고 이제 지내는 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내 스스로 요거를 관리할 줄 알면서 그 안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경제관념을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? 갑자기 난데없이 목요일 설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오늘부터도 이렇게 뭐 연휴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오늘 딱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네요. 자, 추운 날씨가 또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설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